참 대단한 것 같다. 언젠간 딸이 돌아올 거라 믿고 저렇게 매년 생일상을 차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 전에 네가 박대감 백발 몸쪽 이랑 치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 그랬었지요. 근데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예요. 가은비 양씨께서 시집 가실 때 제 친구도 함께 따라가서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어디로 간 걸까? 예?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면 부모의 마음은 어쩌란 말이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요. 저렇게 매년 생일상을 차리고 기다린다는 걸 알면 돌아올 터인데 안타깝구나. 도련님, 박대감 마님 댁에 가서 잔치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음식이라면 이미 충분히 많지 않느냐? 에이, 뭘 모르시네. 음식은 눈앞에 있으면 계속 먹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냥 좀 가요. 형아야. 네? 죄 지은 사람처럼 뭘 그렇게 놀라? 아니에요. 근데 최선비가 오늘 아침에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실은 선배님이랑 함께 온 노비가 제 속간 친구였어요. 맞다. 너랑은 잘 아는 사이였지 바로 옆집이었으니까. 그게 친구가 제 얼굴을 봤어요. 간주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그만 제 얼굴이 보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그걸 왜 지금 말해? 어디를 하겠습니다. 네! 화살! 한양성 안에 한 상봉이 있었는데 상봉은 자신의 아들 이시백과 박처사의 딸인 박씨와 혼인을 약조한다. 혼인 당일 신부가 얼굴을 가렸던 나삼을 벗었더니 얼굴은 검고 눈은 달팽이 빛 코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험한 바위 기는 팔척 장신이로 한날은 비틀어지고 한날이는 절뚝발이처럼 굴러 있었다네. 시백은 용모가 추하고
더러운 박 씨를 매우 미워해. 잠깐만! 이거 시댁이라는 사람 별로잖아. 바꿔. 내가 시댁이 아버지 할 거야. 싫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얼른 읽으세요. 시댁은 용모가 추하고 더러운 박 씨를 매우 미워해. 박 씨는 홀로 빈방에서 잠자기만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시댁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는 모두 소부의 용모가 추하고 덕행이 없는 탓 후원의 초당한 칸만 지어주시면 그곳에서 남의 이목을 피하겠습니다.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를 박대하니 이는 가문의 운수가 불행한 탓 내 조만간 조당을 지어주마. 그리하여 박 씨는 동종 개화와 함께 초당에 같이 거처하는데 그 초당의 이름을 피화당이라고 하였으며 후원엔 여러 색깔의 나무를 심고 개화와 함께 오색흙을 가져다. 동쪽에는 청색의 만천 푸른 흙으로 나무 뿌리를 두고 서쪽에는 백기의 만천 흰흙으로 붓도 두고 남쪽에는 적기의 만천 붉은 흙으로 붓도 두고 북쪽에는 등기에 맞춰 검은 흙으로 붓도 두고 중앙에는 황기에 맞춰 노란 흙으로 붓도 두었다. 각설! 과거 시험 전날 밤 박 씨가 신비한 꿈속에서 본 천국 연적이 연못 위에 놓여 있었다. 반가워서 그 연적을 가져와 개화에게 명해 시댁에게 말을 전하라 했다. 아, 놀랬다! 죄송해요. 여기. 오늘은 바꿔서 읽자. 안 돼요. 그럼 먹인 못한다고요. 그냥 이 집에 가세요 끝까지. 알았다. 그럼 네가 한번 좀 읽어보거라. 제가요? 박 씨가 시집을 간 지 3년이 지났을 때 박 씨의 아버지인 박 처사가 찾아와 말하기를 이제 네 애군이 다 했으니까 누추한 허물을 벗거라. 그날 밤에 박 씨는 목욕 재개한 뒤 허물을 벗었는데 시댁의 방문을 열어보니 전에 본 적 없던 미인이 화월 같은 얼굴을 숙이고 앉아 있었다. 미리 들어가 순장을 하고 싶으나 다시의 기상이처럼 산중에 호랑이 가구나. 이후 시댁은 상사병에 걸려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다. 진짜 별론데. 이거 진짜 최악이구나. 그러자 박 씨가 꾸짖기를 그때는 누가 내 오늘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세상의 사람이 시련이 부족해 착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 이후 시백에 거듭된 사죄, 박씨는 결국 시백을 용서해 주었다. 용서해 주지 말지.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왜 용서해 주신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박씨는 살아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니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백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 죽었어요? 나랑 바꿀 걸 그랬지. 차라리 죽은 게 낫죠. 후에 오랑캐들이 조선의 신임이 이단의 소식을 듣고 그 신인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는데 제 역할인가요? 접니다. 죄송합니다. 잘못은 조정의 대신들에게 있는데 집에 돌아온 여인들을 반겨주는 건단 하나 오직 펑푸른 바다뿐. 만약 네가 상소를 올리면 네가 네 풍량속을 해치려 한다면 모두가 비난할 것이다. 괜찮겠느냐? 아버님은 늘 혼자셨죠. 후사이가 태어나 양자인 저를 파양한 게 관례라는 사람들 속에서 또 아버님이 이름으로 항복문서를 쓰실 때 그래서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 외로울 용기를요. 바다로 몸을 던진 여인들의 머릿속 주머니 연못의 낙엽처럼 바람을 따라 떠다닐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족한 글솜씨로 몇 자 적는 것뿐. 그 고통을 어찌 헤아릴까? 감히 어렵게 환송하마 병자만 당시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인들과의 이혼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로 청나라에 이른 것이 아니며 정부와 조정 대신들의 잘못으로 청나라에 끌려온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과 이혼해도 된다는 명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수많은 여인들이 바다에 몸을 던지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다로 몸을 던진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연못 위의 낙엽처럼 바람을 따라 떠다닐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기 피아당의 작곡을 맡은 김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피화당 가사와 대본을 쓴 김한솔입니다. 여기 피화당에서 가은비 역할을 맡은 정현지라고 합니다. 가은비 역할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은비 역할의 김미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량 역할의 조fun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랑 역할의 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화 역할을 맡은 장보람입니다. 얘는 일어나주면 안 될까요? 장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화 역할을 맡은 정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화 역할을 맡은 곽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화 역할을 맡은 백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강아지 역할 맡은 유찬열입니다. 황강아지 역할 맡은 이찬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분 고르면 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주인공인 가은비가 박시전을 쓰면서 그 내용을 칼로 우리 풀어내고 어떤 이야기를 그 남자 주인공께서 이렇게 나레이션하면서 풀어내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그 두 장면 통해서 그 박시전 내용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극중극으로 박시전이 들어갔는데 그 박시전의 내용이 이제 이들 세 여인의 이야기와 이렇게 통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탈을 쓰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탈 속에 숨어 살고, 그리고 두 번째 부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들의 목소리와 그렇게 연기로만 진행이 되게 한 게, 이들이 그렇게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박시전 안에 내용의 박씨, 개화, 설중매 이 세 캐릭터에서 이 가은비, 매화, 개화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극중극의 내용과 이제 극중극 밖의 내용도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인간입니다. 저는 고전 소설 박시전을 이제 무대화를 하게 된 계기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배우분들한테는 처음 대본 접하고 어떤 감상이셨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피화당의 시작이 박시전의 작가는 누구? 누구였을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박시전이 쓰여진 시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병자호란 이후 이제 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었다 하여 이렇게 이혼을 강요받고 자결을 요구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식이 있는 여인들은 또 정절을 잃은 어미의 자식은 이렇게 관직에 등용될 수 없다 하여 오히려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어라, 너의 아들의 앞길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너가 죽어라, 그것이 연려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 이 박시전의 작가가 이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종이 위에서만큼이나마 그 울분을 이렇게 표출하고 또 청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을 그렇게 저버린 무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박시전 극중극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 대본 읽으셨을 때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은기역의 정민지라고 합니다. 박시전 대본 처음 읽었을 때 이 박시전을 풀어내는 방법이 너무 유쾌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만큼은 이 여인들이 아주 신나고 누구보다도 사내 대장부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매력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세 번째 이야기까지 완전히 완결이 되었을 때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을 대본 읽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무대 위에서 또 실현을 하면서도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해서 픽션을 가미해서 어떠한 공연의 이제 소재를 삼아서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뮤지컬의 무대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재미가 좀 더 저는 굉장히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본 읽었을 때도 저희가 뭐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무대 위에 펼쳐지겠구나 상상하면서 읽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됐고요. 다만 또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 또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하고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가은비 역할 김이훈입니다. 저도 대본을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박시전이 작자 미상으로 남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대본을 읽고 연습하는 과정 에서 정말 이 작가가 가은비 같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들이 맞물려서 진행되는데 거기서 오늘 감동이 크더라고요. 저희가 극 중에서도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극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고 또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그 앞에서 들려지고 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 이렇게 극으로 표현돼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멋있고 매력있다라고 느꼈던
두 번 읽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실제로 공연으로 됐을 때 제가 느끼는 게 훨씬 커서 아 이게 참 만들어지면서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그런 인물들이 작가였으면 좋겠다. 작가님이 딱 찾아내신 거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는 앞에서 다 해준 것 같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 작품이 하나의 극으로서 끝나지 않아서 그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처럼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이지 해피엔딩, 새드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에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극 중에 피와당이라는 작품 안에서 행동하는 인물 5명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거대하진 않지만 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용기를 냈다는 점이 용기를 내서 홍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나아간다? 그 점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리딩 공연이었을 때 함께해서 음악을 물론 바뀐 음악들도 있지만 미리 들어봐서 그런지 국악기가 들어갔을 때 악기들이 다 섞였을 때 오는 그런 음악적인 에너지도 너무 이 작품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는 일어나야겠죠. 저도 이분부터 참여를 하면서 일단 국악기에 주는 힘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극중극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판 소리 그리고 위의 소리를 이용해서 극을 풀어내는 것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나온 5명의 인물 각자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이 피와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그때 이 대본을 처음 받아서 읽었을 때 저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존재,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이 작품 읽으면서 이 작품 내가 하면 그 피와당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읽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전래동화를 보면 그 시대의 고통이나 애환이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그 대본을 보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저희가 책임감 있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을 읽고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 보니 거기 안에서의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과 그런 위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고 감동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객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화 역할의 전나혜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이 작품 자체가 되게 역사적인 아픈 사건을 배경으로 사회를 풍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걸 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지만 어쨌든 현대시대에서도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 말고도 각자 살아가면서 각자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대부를 비판하지만 사실상 그 사대부들의 그 인지들이 내가 하고 있진 않나? 라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내 스스로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작품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좀 나도 누군가에게 피어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크고 너무 따뜻하고 뜨거워서 너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좀 좋았습니다. 장보람입니다. 마지막 순서라서 앞에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 너무 동의하는 말들이고요.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 같은 마음이고,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저는 처음에 20분 만에 대본을 읽었어요. 한 큐에 쫙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역사를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중 한 명, 수많은 여인들 중 한 명이고 한 명이고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가볍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쪽 앞쪽에 질문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헤럴드 박가영 기자인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작곡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국악기 말씀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음악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무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박시전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작곡가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냥 바로 말씀. 네, 답변 제가 먼저 드리자면, 아무래도 여기 피어다 배경 자체가 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어떤 픽션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악적인 느낌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곡에서 어떤 국악적인 느낌을 전체적으로 쓴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절제할 곳에서는 절제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별로 음악적인 컨셉을 왔다기보다는 어떤 그때그때 캐릭터들의
정서나 강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배경에 따라서 음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피아당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극중극으로 나타내는 박시정과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서로 관련을 지어야 할지, 그런 음악적인, 그때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가 저에게는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박시전 안에서는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 주셨던 대로 좀 부분적으로 판소리풍의 느낌을 가미를 하면서 국악기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더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피아당 어떤 음악을 들으셨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의 것 그리고 그 밖에 좀 현대적이고 좀 대중적인 음악적인 어법과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도 어떤 균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색채를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 편곡하실 때 국악기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를 어떻게 사용?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시전 안에서 좀 국악기들을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오프닝 곡이라든지 그 마지막 피날레 곡에서도 좀 국악기들을 사용을 했고, 특히 박시전 안에서는 그 밖의 이야기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아쟁이나 해금들을 더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우리나라 마당극이라든지 뭐 판소리 등등의 좀 분위기를 더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박시전을 작품 참여하시기 전에 읽어봤거나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읽어보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 배우님이 필수 고전이어서 모두 다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읽어보거나 학교 종교교육에 있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였지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